서울기술사관의 김재공 교수입니다. 자, 하수관과의 관정부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제일 그 논술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논리적으로 기술한다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기술한다. 이제 내용을 보면은 논리적으로 기술한다라는 의미에서 반대적인 의미가 기계적으로 쓴다. 습관적으로 이제 어떤 습관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쓴다라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풀까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제 이 문제는 문제점 유형이다 보니까 문헌대연검, 문제점, 원인, 발생 형태, 대책, 검토 방법 이런 방법들로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수관과의 관정부식의 유형 또는 발생 형태요. 발생 형태. 또는 이 형태는 결국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주요 원인이 있겠죠. 원인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즉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뭐가 있죠? 관정부식에서는 화학적 침식이 일어나요. 화학적 침식이 일어날 수 있는데 화학적 침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면 부식과 팽창인데 부식은 뭐 침식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팽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부식에 대한 부분은 이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부식은 우리 이제 밑에다가 메커니즘 모식도를 그리면 여기 이제 하수가 지나가죠. 하수는 아무래도 부패성 물질이다 보니까 얘가 뭐가 나온다? 황화수소. 즉 우리가 이제 부패성 가스가 나와요.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황화수소가 나오죠. H2S. 근데 위에 이제 결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결로가 돼 있으니까 H2S랑 H2O 요게 이제 합해지면 O2랑 합해지면 뭐가 생긴다? 황산. 즉 H2SO4가 생기죠. 이 황산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식에 대한 부분은 황산에 대한 침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콘크리트는 우리가 이제 수산화칼슘이 만들어지죠. CaO 생석회하고 그 다음에 물을 섞으면 수산화칼슘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것은 불용성 물질이죠. 물에 안 녹는 거예요. 여러분 콘크리트가 물에 녹는 거 보셨어요? 안 녹죠. 안 녹는데 화학적 침식은 어떤 부분이 생긴다? 황산화가 되기 때문에 위에 결로로 인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호기성 가스,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H2S가 황산가스가 유발이 되면서 천정에 고이면서 황산이 생기죠. 이 황산이 콘크리트를 어떻게 만드냐면 불용성 물질을 가용성 물질로 환원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녹는다는 얘기죠. 즉 녹기 쉽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황산형 침식이라고 해요. 즉 황산이나 이 꼭 황산이 아니더라도 물질 자체에 황산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산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돼서 되면은 어떻게 된다? 불용성 물질이 가용성 물질화돼서 녹아내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팽창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건 황산염 침식이라고도 해요. 황산염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CaSO4라는 석고 성분이 콘크리트 중에 있는데 이게 C3A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시멘트 중에 알루미네이트 성분이 있죠. 여기 이제 합해지면 뭐가 생긴다? 폭발적 팽창 물질인 에틸링자이트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이제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H2SO4 즉 황산염 때문에 생기죠. 황산염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런 어떤 CaSO4 그래서 황산염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이게 결국 MgSO4를 유발하게 되죠. 즉 CaSO4라는 이제 석고가 있는데 이게 MgSO4 요게 이제 C3A하고 섞여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황산염이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팽창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황산형 침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 화학적 침식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걸 잠깐 지우고 또 어떤 원인이 있냐면 자, 우리가 얘기하는 탄산화 CO2가 발생이 많이 되니까 탄산화에 대한 부분도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더 넓게 보자면은 철근의 염해부식도 하수관과의 관정부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염해부식.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부식의 인자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요거예요. 두 개. 즉 화학적 침식의 부식과 팽창에 대한 부분이 가장 심하죠. 특히 관정에서는 이 황산에 대한 뭐가 생긴다? 황산에 대한 침식이 가장 영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대책에 대한 부분에서는 대책은 이 원인별 대책을 수립해야 될 거예요. 즉 이런 얘기죠. 자, 원인은 뭐냐? 그러면 원인 중에 주요 원인은 뭐냐? 주요 원인은 아까 뭐라고 했죠? 화학적 침식이라고 얘기했죠. 화학적 침식이 가장 크다. 그러면은 대책은 뭐예요?
주요 원인에 대한 대책이죠. 대책은 주요 원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주요 원인. 그래서 이 처음에 시작한 얘기 중에 논리적으로 답안을 쓴다라는 얘기는 그냥 원인, 대책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 원인은 여러 가지를 열거를 하고요. 그 중에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를 1등, 2등을 세우고요. 대책은 그 주요 원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죠. 아니, 큰 영향도 없는 원인에 대한 부분을 대책을 왜 세워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께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대상을 특정해야 대책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무슨 내용인지 대상도 모르면서 대책이 나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대책이라는 것은 발생 유형별, 원인별, 형태별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얘기하는 화학적 침식의 부식 대책과 팽창 대책을 각각 써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대상을 특정해야 대책이 나온다라는 게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답안이 그렇지 않죠. 자, 그렇게 하고요. 대책은 어떤 방법이 있다? 콘크리트 자체에서의 어떤 화학적인 내화학성을 증진시키는 내적 대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내부 하수나 영양물질, 우리가 얘기하는 하수 같은 영양물질에 대한 부분을 어떤 농도를 저감하거나 제어하는 기술, 이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분류식 광거, 함유식 광거를 분류식으로 쓰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분류식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하수 광거는 문제가 크겠지만 우수에 대한 부분은 좀 문제가 적겠죠. 그럼 우리는 어디다 대책을 집중적으로 한다? 하수 광거요. 자, 그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이외에 비기술적인 대책이나 어떤 시스템적인 대책에서 조사하고 뭐 예를 들면 CCTV나 이런 것들을 로봇 같은 것들로 조사하고 갱생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책을 이렇게 나눠서 쓰는데 이 대책도 어떻게 쓰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각각의 대책을 대상을 특정했다고 한다면 무슨 화학적 침식의 대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써야 되겠죠. 즉, 아니 원인이 많은데 도대체 무슨 대책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논리적으로 쓴다면 어떤 부분이 있다? 원인을 열거를 하고 그 원인 중에서 주요 원인을 발췌를 합니다. 자, 주요 원인 중에서 대책은 어떻게 한다? 주요 원인별 대책을 중심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미미한 어떤 원인에 대한 대책은 크게 그 위험도가 떨어지죠.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고위험군에 대한 부분을 중점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을 내볼까요? 결론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자면 하수관과에 대한 부식이 있으면 관로를 우리가 분류식으로 한다. 오수하고 우수를 따로 나누고 그 다음에 우수는 좀 그런 문제가 적을 수 있다면 오수에 대한 부분에서 내화학성 성질을 띨 수 있는 콘크리트 관로를 가설하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이런 논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나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모범 답안이 있는데 관정부식의 정의 나왔어요. 다 좋은데 관정부식의 메커니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메커니즘은 그 메커니즘에 대한 대상이 있어요. 대상을 특정해야죠. 아니 도대체 뭐의 메커니즘이에요? 화학적 침식의 팽창 메커니즘인가요? 부식 메커니즘인가요? 탄소화에 대한 어떤 침식에 대한 메커니즘인가요? 아니면 염해부식에 대한 철근부식 메커니즘인가요? 뜬금없이 하수관거에 대한 관정부식 메커니즘 하면 그 메커니즘에 대한 대상이 특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뜬구름 잡는 얘기죠. 그래서 대상을 특정하라. 특정.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 보면 원인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대책이라는 것은 뭐예요? 원인에 따라서 대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원인은 먼저 열거를 해요. 열거를 한 다음에 주요 원인을 발췌를 해요. 원인을. 그 주요 원인에 대한 발췌를 한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대책은 뭐냐?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단기적인 대책도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대책에서는 분류식으로 가는 게 맞고 분류식 중에서 오수는 어떻게 한다? 내화학성 관거로 어떤 가설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논리적으로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답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잔소리를 해보면 어떻게 쓰신다? 너무 기계적으로 쓰신다.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다?
대상을 특정하고 중요한 것을 강조한 다음에 그 중요한 것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인 어떤 대책을 수립한다는 거죠. 즉 논리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된다? 원인을 열거하고 주요 원인을 발췌하고 대책은 주요 원인 중심으로 대책을 세운다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논리적 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 답안을 서로 이제 많이 베끼시다 보니까 답안이 다 똑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첨삭도 똑같네요. 자, 기술사답게 논리적으로 쓰십니다. 자, 잔소리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